왜 밤에 자꾸 깨실까요? 왜 만보를 채워도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찰까요? 왜 약을 먹는데도 다리에 쥐가 날까요? 왜 혼자 있는 날이 길어질수록 몸이 무거워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35년간 노화와 근감소를 연구하면서 수천 명의 노년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건강이 무너진 분들의 95%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옳다고 믿어왔던 바로 그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윤대성 박사입니다. 지난 35년간 전국 17개 요양시설과 89개 복지관을 다니며 노년기 건강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매일 만보를 걷는 분이 계단에서 넘어지고 물을 열심히 마시는 분이 부종으로 고생하고 약을 꼬박꼬박 챙기는 분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분들이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자기 관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건강은 무너졌을까요? 바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향만 알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강 수명을 10년 더 늘리는 네 가지 비밀은 제가 35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루틴을 단 4가지만 바꾸면 지금부터 100세까지의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 연구소를 거쳐간 분들 중 이 4가지를 실천하신 분들은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지난 봄이었습니다. 78세 박정수 어르신이 제 연구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한강둔치를 만보씩 걷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3끼를 꼬박꼬박 챙기시고 약도 시간 맞춰 드시는 분이었죠.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건강관리의 달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 사건 이후로 계단이 무서워지셨대요. 그래서 제게 찾아오신 거죠.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또래보다 근육량이 무려 30% 가까이 낮았던 겁니다. 매일 만보를 걷는데 근육이 부족하다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넘어지지 않게 버티는 근육, 계단을 오르는 근육, 갑자기 중심을 잡는 근육을 만들 수 없거든요. 걷기는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만들지만 다리를 버티게 만들진 못합니다. 저는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만 권했습니다. 하루 3번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그게 전부였어요. 처음엔 5번도 버거워하셨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힘들어하셨죠. 하지만 2주가 지나니 10회가 쉬워지기 시작했고 3개월 뒤엔 지팡이 없이 걸으셨고 6개월 후엔 시장까지 혼자 다니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등산도 가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늦은 건 없어요. 70대도 80대도 지금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좋은 습관이라 믿었던 행동이 왜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물을 몰아서 마시시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의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한꺼번에 물을 마셔도 몸이 알아서 조절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됩니다.
한꺼번에 물을 마시면 심장이 갑자기 많은 양의 혈액을 처리해야 하니까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에 2번 물을 몰아 마시게 했고 다른 그룹은 4번으로 나눠 마시게 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물을 4번으로 나눠 마신 그룹은 심장 부담이 35%나 줄었고 신장 기능도 훨씬 안정됐다고 합니다. 특히 부종과 야간 빈뇨가 큰 폭으로 개선됐대요. 제가 만난 김영애 72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밤마다 물을 2~3잔씩 마시셨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낮에는 바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니까 저녁에 몰아서 마시는 게 습관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두통이 심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밤에 화장실을 서너 번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물 마시는 시간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점심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 반 컵, 외출 후 돌아와서 따뜻한 물 반 컵,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반 컵. 이렇게 4번으로 나눠 드시게 했더니 단 3일 만에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엔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1번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 4번 따뜻한 물 반 컵씩만 나눠 마셔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나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전엔 한 컵이 아니라 반 컵만 드셔야 합니다. 밤중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게 쌓이면 면역력까지 약해지거든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 물을 마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2번째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만보 걷기는 분명 좋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심장도 튼튼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넘어짐을 막는 근육은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립노화연구소에서 70세 이상 노인 5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걷기만 한 그룹의 낙상률이 연간 28%였는데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12%였습니다. 절반 이하예요. 더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골절로 이어지는 비율도 근력 운동 그룹이 훨씬 낮았다는 겁니다. 최민수 76세님은 15년간 매일 만보를 걸으셨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빠지지 않고 걸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현관 앞 작은 턱에 걸려 넘어지시면서 손목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와 근육량 검사를 했는데 골밀도는 정상이었지만 근육량이 같은 또래보다 30%나 낮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걷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이지만 넘어지지 않으려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고 버티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 힘은 허벅지 앞쪽 근육, 종아리 근육, 발목 근육에서 나옵니다. 이 근육들은 걷기로는 단련되지 않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 어르신께 3가지 동작만 권해드렸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발 뒤꿈치 들기 10회, 한 발 서기 10초씩. 하루 3번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1번, 점심 후에 1번, 저녁에 1번. 총 소요 시간은 10분도 안 돼요. 3개월 후 이 어르신의 근육량은 18% 증가했고 지금은 걷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고 하십니다. 만약 어지럼증이 있으시거나 균형이 불안하시면 벽을 꼭 짚고 하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처음엔 5회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체 근육을 따로 단련하고 계신가요? 3번째는 약이 빼앗는 영양소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 3가지 약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복용하는 약들이죠. 그런데 이 약들이 각각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코엔자임 Q10을 감소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분당 서울대 약학과 연구팀이 3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노인 200명을 조사했는데요. 무려 83%가 이 3가지 영양소 중 하나 이상 결핍 상태였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나고 불면증이 생깁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커집니다.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약은 열심히 먹는데 이런 영양소 결핍 때문에 건강이 오히려 나빠지는 거예요. 정수진 69세님은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한참 낮았어요.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드시면서 마그네슘이 서서히 빠져나간 거죠. 저는 간단한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바나나 1개, 등푸른 생선 1조각, 견과류 1줌. 이 3가지만 챙겨 드시라고 했죠.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등푸른 생선에는 코엔자임 Q10이 들어있고 견과류에는 비타민 B군이 많거든요. 1개월 후 이분은 다리쥐가 완전히 사라졌고 숙면까지 되찾으셨습니다. 놀라운 건 혈압도 더 안정됐다는 거예요. 약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거죠. 하루 한 번 바나나와 견과류와 등푸른 생선으로 영양소 빈틈을 메워보세요. 다만 약 복용 시간과 식사 간격은 반드시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약은 시간에 맞춰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약을 드실 때 음식까지 함께 관리하시나요? 네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이게 사실 4가지 중에서 가장 무섭습니다. 외로움은 심장병보다 당뇨보다 고혈압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 몸속의 염증 물질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75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추적 연구예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5배나 높았어요. 더 놀라운 건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거였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을 병들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이광수 81세님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후 6개월간 혼자 지내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면서 정말 외로우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혈압이 갑자기 20이나 올랐습니다. 약을 바꿔도 용량을 늘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누군가와 통화하시라고요. 아들, 딸, 친구, 동생, 누구든 좋으니까 목소리를 나누시라고 했죠. 처음엔 귀찮아하셨어요. 뭘 말하나 별 이야기도 없는데. 하지만 억지로라도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약도 그대로였는데 말이에요. 통화하면서 웃고 이야기하고 감정을 나누는 그 시간이 몸을 치유한 겁니다. 지금은 매주 친구들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십니다. 하루 10분 통화, 일주일에 한 번 외출, 눈을 맞추며 대화하기. 이 3가지만 지켜보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식사하지 마세요. 혼자 먹으면 음식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그 식탁에서의 대화가 최고의 영양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이렇게 4가지가 80세 전 건강을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이 4가지를 하루 일과 속에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가십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 전에 단 1분만 투자하세요.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심호흡을 3번만 하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신호입니다. 그 다음엔 따뜻한 물 1컵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어야 해요.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따뜻한 물은 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뜨거우면 식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엔 의자 일어나기 10회로 근육을 깨워주세요. 이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손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리 힘으로 일어나야 해요. 의자 팔걸이를 잡더라도 균형만 잡고 실제로 일어서는 힘은 허벅지에서 나와야 합니다. 천천히 일어서면서 1, 2, 3하고 숫자를 세어보세요. 3초에 걸쳐 일어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침대에서 심호흡 3번, 따뜻한 물 1컵, 화장실, 의자 일어나기 10회. 이게 아침 루틴의 전부예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 첫 행동이 무엇이셨나요? 점심 전 시간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햇빛을 받아야 하거든요. 점심 30분 전에 따뜻한 물 반 컵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햇빛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자외선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비타민 D를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모자를 쓰시면 눈부심을 피할 수 있어요. 선글라스도 괜찮습니다. 다만 얼굴은 햇빛에 노출되어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지니까 모자만 쓰시고 얼굴은 그대로 두세요. 1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베란다에서도 좋고 마당에서도 좋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이게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숙면을 도와줍니다. 낮에 햇빛을 못 받으면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햇볕을 언제 보셨나요? 점심 식사 때는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한 줌을 꼭 챙기세요. 고등어, 삼치, 청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게 뇌세포를 보호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효과가 큽니다. 소금 간은 최대한 줄이시고 생선은 기름에 튀기지 말고 구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튀기면 좋은 지방이 다 산화돼 버리거든요. 간장 양념도 적게 하세요. 생선 자체의 맛이 충분히 좋습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해요. 손바닥에 살짝 올라오는 정도. 호두, 아몬드, 땅콩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식사 후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식사 중에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메뉴에 오메가3가 있었나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소화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죠. 이때 발 뒤꿈치 들기와 한 발 서기를 해보세요. 발 뒤꿈치 들기는 간단합니다. 벽이나 테이블을 가볍게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3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리세요. 이걸 10회 반복하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단련되면 걸을 때 더 안정적이고 부종도 줄어듭니다. 한 발 서기는 균형 감각을 기르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벽을 가볍게 잡고 한 발로 서보세요. 처음엔 5초도 힘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왼발 10초, 오른발 10초, 이걸 3세트만 하세요. 균형이 불안하시면 벽을 꼭 잡으시고요. 안전이 먼저니까요. 이 2가지 운동만 꾸준히 하시면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정말이에요. 제 연구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오늘 다리를 세워본 시간 있으신가요? 저녁에는 전화 한 통과 따뜻한 물 반 컵이 전부입니다. 늦은 시간에 과식하지 마시고 저녁 7시 이후엔 가벼운 음식만 드세요. 과일이나 요구르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밤에 소화가 안 되면 숙면을 방해하거든요. 저녁 식사 후엔 바나나 1개를 드세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숙면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세요. 10분이면 충분해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뭐가 좋았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만 나눠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통화할 때는 감정을 나누는 데 집중하세요.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 교류가 중요합니다. 웃으면서 통화하세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오늘 마음을 나눈 사람은 누구였나요? 잠들기 직전엔 따뜻한 물 반 컵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때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친구와 통화했다. 이런 것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루 루틴에 녹이면 생활 속에서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일과에 자연스럽게 섞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물을 나눠 마시고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을 하고 약과 함께 영양소를 보충하고 매일 누군가와 연결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가는 생활 루틴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정말 간단합니다. 잘못된 상식에 따르면 뭐라고 했죠?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고, 걷기만 해도 충분하고, 약만 열심히 챙기면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얼굴 붓기, 다리 쥐, 낙상, 무기력, 우울감. 이런 증상들로 고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제대로 바로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 붓기는 3일 안에 빠지고, 다리는 2주 만에 힘이 생기고, 잠은 한 달 후 깊어지고, 마음은 3개월 후 다시 따뜻해집니다. 이건 제가 35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변화의 타임라인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면 운동 효과가 높아지고, 운동을 하면 영양소 흡수가 좋아지고, 영양이 충분하면 사람 만날 에너지가 생기고, 사람을 만나면 다시 물도 잘 마시고 운동도 하게 됩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실천한다면 뭘 해야 할까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그게 여러분 몸이 깨어나는 첫 신호입니다. 그 한 컵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 10년을 만들어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이 줄지 않는 하루 10분 루틴을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동작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했으니까 꼭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바꾸시겠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건강 수명을 10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100세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